자, 노트에다가 5번이라고 적고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자, 일단 중간에 이렇게 콤마로 주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도 주어져 있죠. 자, 이 콤마로 덩어리를 준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수식어구의 위치가 자유롭다라는 데서 시작이 돼요. 이 수식어구의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부사 수식어구 두 개가 있다면 뭐 누구를 먼저 쓰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칸수로 제한을 줘서 어떤 수식어를 먼저 쓰면 좋겠다 뭐 이런 힌트를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nd는 등위 접속사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그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나온 얘기는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되 이제 만약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걔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필기도구 들고 우리말에서 동사 찾아서 밑줄 그으세요. 시작. 자, 그래서 배운다에 밑줄 채우고 동사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다음, 자, 우리 영어에서 배운다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찾아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learn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노트에다가 필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V 표시해주고 learn이라고 적을게요. 앞뒤 여백은 충분히 주세요. 나중에 어떤 수식어구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주고 동사 표시해놓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주어 찾아서 표시하면 되겠죠? 찾아주세요. 자, 주어는 은는이가로 해석이 돼야 되고요. 우리말상.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방금 전에 찾은 동사와 짝꿍이 돼야 됩니다. 어울려야 됩니다. 은는이가가 있지만 짝꿍이 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은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말을 읽어보면 사회적인 논리를 통해 아이들은 주어 찾았고요. 짝꿍이 된지 확인해 보면은 아이들은 배운대요. 뭔가를 배운대요. 의미 관계도 적절하네요. 그래서 아이들 적어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주어 동사 완성됐습니다. 물론 이 문장의 동사가 뭐 3형식이라면 뒤에 목적어로 이어지겠고 4형식이라면 목적어 2개로 이어지겠고 5형식이라면 다시 주어 동사 더하기 주어 동사의 구성으로 이어지겠죠. 그럼 너희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나머지 우리말을 읽으면서 목적어가 있는지, 있다면 2개 있는지 1개 있는지, 아니면 완벽한 문장을 다시 목적으로 취하는지 그걸 판단해 보면 돼요. 자, 우리말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이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고 콤마 누구라면 쳐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콤마 갈등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분노를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그래서 분명한 건 여기 를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콤마로 병렬 관계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게 진짜 목적어 여러 개를 잇는 병렬 관계인지는 너희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확인해 보세요. 진짜 목적어가 여러 개라면 몇 개인지,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자격으로 병렬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동사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자리에 지금 우리는 목적어를 적을 건데, 딱 봐도 이 있는지를이라는 우리가 밑줄 친 목적어는 을이나 르이 들어있고, 배운다라는 동사와 연관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말 자체로 이건 누가 봐도 목적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줄에서 찾았던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고 이 아이도 정말 목적어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이 아이도 정말 목적어가 맞는지, 그렇죠? 요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병렬의 핵심 현상이 뭐인지예요. 병렬의 핵심 현상은 매번 나옵니다. 생략 현상이에요. 됐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배운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고 이 아이도 목적어가 확실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해볼까요? 자, 아이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는지를 배울 수 있대요. 편해요. 뒤에도 해볼까요? 배운다라고 적어주세요. 두 번째로 아이들이 배우는 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운대요. 이것도 괜찮네요, 의미적으로. 세 번째 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미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해서 이미 을이나 르리라는 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너스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협상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도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협상하는 것을 이렇게 을이나 르리 역시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이 정말 생략되어 있어야 이 아이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병렬의 핵심은 생략천상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고 라는 말이 정말 목적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밑에 있는 뭐뭐 하는지를 배운다라는 표현 그대로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배운다를 넣어서 뭔가를 협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남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아이도 목적어가 확실하다라는 증거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소한 하나, 번호 적어줄게요. 둘, 그리고 세 개의 목적어를 발견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 목적어를 어떤 문법 포인트를 이용해서 적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사 앞과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품사는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명사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은 세 개의 덩어리를 명사형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명사형으로 집어넣을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첫 번째 목적어 갑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해야 될까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건 어떻게 동그라미 치고요. 됐죠? 자, 이렇게 의문사가 이끄는 문장을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 간접 의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간접 의문을 다른 문장 속에 넣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페이지를 밑으로 좀 내려서 여백을 두고 간접 의문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접 의문은 당연히 이름 그대로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의문을 말합니다. 자, 이런 간접 의문을 두 개로 뽀개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 중에 뭐가 들어갈지는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두 개 다 알고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간접 의문이에요. 간접 의문은 의, 주, 동 순서로 이어집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런 간접 의문은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됐죠?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그 조건이 뭔지는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첫 번째 목적어를 즉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고 이 아이를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둘 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의문사 플러스 투정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니까 how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to 적고요. 협상하다라는 단어가 있는지 찾아서 적어주도록 할게요. negotiate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how to negotiate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을 완성했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도 간접 의문의 변형 형태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은 적어놓으세요. 명사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당연히 동사 앞이나 뒤에서 문장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명사 동사 앞뒤에 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를 의문사 플러스 그냥 간접 의문으로 전환하는 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how 적습니다. 자, 근데 간접 의문은 우주동 순서로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자리에 들어갈 주어를 찾아야겠죠. 찾아볼게요. 너희들이 직접. 자, 그런데 우리말만 보면 쌤이 초록색 형광펜을 그는 우리말만 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는지에서는 누가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는지 즉 은는 이가라는 주어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죠? 됐죠? 자, 영어의 생략 제1원칙은 반복입니다. 그렇죠?
이미 한번 앞에서 나왔으니까 생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children을 의미상의 주어로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됐죠? children이 되기 때문에 물론 children 그대로 여기서는 적어도 되고요. 대로 바꿔서 적어도 되고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의주동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바로 negotiate를 적는다 하면 너희들은 이 투부정사의 핵심 개념을 놓쳤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투부정사 핵심 개념은 미래죠.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투부정사 핵심적인 기능은 아직 그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negotiate를 그냥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칸 띄워놓고 negotiate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냥 they negotiate 하면은 그들이 실제로 협상을 진행했다라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뭘 해야 되느냐면 동사를 도와줄 수 있는 조동사를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어떤 조동사를 넣는지는 진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can이 됐든 may가 됐든 will이 됐든 should가 됐든 모든 조동사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 각자의 단독의 의미보다는. can은 능력이죠. 뭐뭐 할 수 있다. 잘 들어보세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그게 can이 됐든 should가 됐든 may가 됐든 will이 됐든 모든 조동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지칭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 교재에서는 50% 확률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뭐 어쩌란 얘기냐? 아무거나 적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거나 적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can을 쓰든 will을 쓰든 should를 쓰든 별로 상관없어요. 물론 should는 의무고 will은 뭐 의지고, 그렇죠? can은 능력이지만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핵심 개념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조동사를 쓰는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다.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박아놓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말에서 빠진 게 없는지 마무리해서 간접문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른 사람들과 라는 표현만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 밑에 how 썼고 others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how와 others를 이용해서 마무리하면은 how는 이미 썼고요. how they should negotiate with others. 이거를 의문사표로 투부정사로 전환하면은 how to negotiate with others라고 되겠죠. 보고 있는 것처럼 빈칸 개수가 똑같지 않죠. 그렇죠? 빈칸 개수가 의문사 플러스 간접문으로 진행되는 의주동 순서가 하나 더 많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 they라는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빈칸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간접문을 쓸지 의주동 아니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쓸지 그 칸수에 맞춰서 집어넣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칸수로 확인해서 이 자리에 필요한 아이를 골라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빈칸에 적어줘도 돼요. 교재에다가요. 됐죠? 그래서 빈칸의 개수 세어보시고요. 자만 이제 그렇게 빈칸의 개수를 세려면 이제 앞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에 있는 부분도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 완벽한 문장 앞에 있으니까 M 수식어구 자리입니다. 자, 수식어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명사를 도와주는 형용사와 동사를 도와주는 부사 수식어구가 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리도 별로 없고 나온다 해도 질문이 나오지도 않는다. 이미 너네가 끝냈을 거다. 그렇죠? 실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식어구는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아이다. 누굴까요? 전명구입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전명구 매번 나오죠. 그래서 사회적인 놀이를 통해서라는 표현을 전명구를 이용해서 써주면 돼요. 사회적인이라는 단어가 요 소셜 나오니까 일단 소셜 적어줄게요. 놀이는 플레이니까 적어주고요. 됐죠? 근데 이제 전명구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전치사 in을 통해서 in social play라고 하면은 직역하면은 사회적 놀이 안에서 의역하면 이제 사회적 놀이를 하면서 그렇죠? 뭐 사회적 놀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있는 빈칸의 개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간접문을 적을지 의문사표 투정사를 적을지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빈칸 개수를 통해서 적어주세요. 적을게요. 그래서 how to negotiate with others까지 적어주면 됩니다. 콤마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 아이를 A, 즉 첫 번째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아이는 우리가 아까 전에 미리 살펴본 대로 A, B, and C라는 병렬 구문으로 이어지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 병렬 구문이 나오지 않는 구문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수업에서는 병렬 구문을 핵심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게 독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는 너희는 이제 B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적어주면 되겠죠. 물론 앞에서 이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을 이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병렬 관계도 똑같은 방식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병렬 관계를 적어줘야 돼요.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란 말이 없잖아요. 병렬의 핵심 현상은 다시 말하지만 생략 현상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어떻게란 말이 당연히 생략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병렬의 핵심이 생략 현상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영작의 많은 부분이 날아갑니다.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병렬의 핵심이 생략 현상이라는 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how로 시작하면 되겠죠? 앞에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간접문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가 맞춰지면 나머지는 통일됩니다. 다음,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 밑에 있는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인 please라는 아이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please는 남을 기쁘게 하다라는 타동사예요.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thers라는 A에서 나왔던 others라는 목적어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A는 negotiate가 어려운 말로 VI, 자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못 취해요. 굳이 취하려면 이 with 같은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취해야 돼요. 하지만 please는 남을 기쁘게 하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의 도움 없이 바로 목적어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놓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영작 훈련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영작이 어려운 거 뭐 자동사와 타동사도 구별해야 되고 간접문의 전환 구성도 알아야 되고 목적어 여러 개 있을 때 병렬 관계를 표시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렇지? 근데 누누이 생각해봐요. 그렇죠? 우리가 과연 해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짚으면 할 수 있었는지 못합니다. 이 중에 일부 요소들만 거의 짚어가면서 우리는 해석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영작을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짚어야만 영작이 가능해요. 비로소. 그렇죠? 그렇다면 뒤집어 말하면 이 영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해석은 이제 해석 따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이게 너무 웃긴 게 돼버려. 해석 따위는. 알겠죠? 더 깊이 있는 독해로 들어가기 위해선 영작을 되게 중요하게 따져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의 목적 완성했습니다. 자, 콤마로 병렬 관계 표시해줘야겠죠? A, B, 라고. 자, 우리 세 개의 목적 나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A, B, and C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and 적어주고요. 이제 C에 해당되는 아이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 형광펜을 긁으면서 C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분노를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운데 웜의 긴 거. 이 아이가 길어지는 이유를 판단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아이와는 뭔가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수식어구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목적어가 누군지, 그 목적어를 도와주는 수식어가 누군지를 구별해 보세요. 진짜. 자, 병렬의 핵심은 생략 현상입니다. 이 생략 현상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 A의 핵심이 이 how라는 의문수로 시작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이고요. B도 역시 how라는 의미는 생략됐지만 우리가 how를 생략 현상이라고 집어넣어서 역시 병렬 구문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란색 형광펜에 어디에도 어떻게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메인이 누군지 나머지 수식어가 누군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넣어주세요. 이 how라는 라인은 동사를 도와주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형광펜에서 동사를 찾은 다음에 그 아이 옆에 어떻게라는 표현을 넣어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넣어주세요. 자, 맞죠?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는 다스리고 극복하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고요. 그 앞에다가 어떻게라는 표현을 넣어줘서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구나라는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으로 C도 역시 적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누누이 말하지만 생략천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작이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부터. 알겠죠? 그래서 역시 how로 시작할게요. 이제 병렬의 핵심 현상이 생략천상이라는 건 이제 완전 이해했으리라 봐요. 자, 그리고 이제 how to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나올 동사 찾아줄게요. 다스리고 극복하다. 됐죠? please라는 동사 아까 나왔었으니까 나왔었구나. 위에 그어줄게요. 자, please라는 동사 뒤에 나오는 영어 단어는 manage고요. manage는 관리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하다라는 건 다스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고요. 됐죠? 그리고 overcome은 극복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how to 적어주세요. 물론 동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and라는 등급사를 이용해서 두 개의 단어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근데 매니지와 overcome은 VT 타동사입니다. 즉 매니지는 무엇을 다스리다, 관리하다. overcome은 무엇을 극복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anger, 분노라는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anger를 바로 취해 주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남은 걸 빨간색 형광펜으로 긁으면서 이제 남아있는 아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줄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남아있는 부분만 봅니다. 갈등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갈등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이 anger 뒤에다 집어넣어서 이 anger라는 명사를 도와주는 형용사형 수식어구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쌤이 무조건 연결고리를 먼저 잡으라고 했어요. 자, 연결고리 잡아서 동그라미 칩니다. 빨간색 형광펜 밑줄에서 연결고리, 이 분노라는 말과 어떤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찾아서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예요. 5초 줄게요. 는이죠. 는. 그렇죠? 는. 자, 는은 뭐예요? 형용사형어입니다. 는은 형용사형어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자, 형용사형 어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형용사 구라는 아이가 있고요. 형용사 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 구는요. 동사, 핵심이 되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을 만들거나 ing나 ed를 붙여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파생시키는 방법을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동사를 변형시키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please는 남을 기쁘게 하다. to please는 남을 기쁘게 할, 혹은 뭐 pleasing은 남을 기쁘게 하는, pleased는 자신 기쁜,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죠. 그렇죠? pleasing 남을 기쁘게 하는 니은, pleased 자신이 기쁜 니은. 됐죠? 이렇게 동사를 변형하면 우리는 형용사형 어미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절은요. 주어 동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이 형용사 절의 대표적인 예는 영어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관계사 절밖에 없습니다. 관계사 절만이 유일한 형용사 절입니다. 즉 완벽한 문장이 는 이라는 해석을 갖는 방법은 관계사 절밖에 없어요. 됐죠? 자, 이 관계사 절은 다시 두 가지의 예시로 뽀개집니다. 첫 번째 적으세요. 대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 관계사 구문. 그러면 뒤에는 이제 목적어가 없지? 이 목적어가 이제 앞으로 날아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부르고요. 바꿔 말하면 that을 제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동사 뒤로 목적어 자리를 이동시키면 완벽한 문장이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계사절 할 때 많이 배웠던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주어 동사가 that 앞뒤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기법대로 that을 제거했을 때 이 주어가 동사 앞자리로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렀습니다. 됐죠? 이렇게 관계사절은 대주어 동사 그리고 대동사라는 두 가지 구문으로 나눠지게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대명사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너희는 와, 형용사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서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을 뽑아보세요. 뭐죠? 동사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렇죠? 어떤 형용사의 변형 형태든 간에 동사는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쌤이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뭔가가 길어지면 그 안에서 반드시 동사를 찾아주라고요. 됐죠?
찾으세요. 자, 다시 이제 우리말로 가서 우리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은 갈등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라는 말에서 그렇죠? 동사를 찾으면 됩니다. 찾아서 표시해 보세요. 됐어요? 어디 있죠? 여기 생기다. 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말이니까 생기다 이 말이 있죠. 자, 요걸 가지고 일단 동사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동사부터 무조건 적는 거예요. 자, 생기다라는 단어는 주어진 영어 단어에서 arise라는 단어, 발생하다, 생기다,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일단 적어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봐봐. 여기 대시라는 관계사 연결고리가 이미 나왔어. 그럼 얘도 일단 제일 앞에 한번 적어줄게요. 연결고리니까. 됐죠? 자, 관계사를 쓰라는 조건을 줬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쌤이 말한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순식간에 영재가 가능해집니다. 자, 대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대 뒤에 동사만 나오면 그냥 동사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동사는 만약에 matter가 들어간다면 matter는 중요하다. that matter 하면 중요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해석상에서 동사만 나오는지 생기다라는 주어 동사가 둘 다 나오는지 봐야 돼요. 자, 그럼 읽어보면 갈등들로부터잖아. 이건 전명구로 표현돼야 되는 수식어구입니다. 은는 이가로 했을 때는 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간색 밑줄 형광펜에는 주어는 없습니다. 됐죠? 그럼 그냥 완성된 거예요. arise는 발생하다, that arise 하면 발생하는 이렇게 되겠죠.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쌤이 친 박스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that arise는 arise 발생하다, that arise 발생하는 이 관계사절의 앞에 있는 anger를 도와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화 이렇게 되겠죠. 발생하는 화, 발생하는 분노, 생기는 분노. 이제 수식어구 처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갈등들로부터 대부분의 수식어구들은 전명구로 표현한다 했어요. 그렇죠? 자, conflict라는 갈등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그럼 뭐뭐로부터라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from을 적어서 마무리를 하면은 anger that arises from conflict. 갈등으로부터 출발하는,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화. 아니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분노 이렇게 되겠습니다.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anger, 화, 분노. 끝났어요. 자, 이제 영어 단어에서 혹시 표시하지 않은 아이들인지 봐주고요. 이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수일치와 시일치를 확인할 여지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펜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주홍색 형광펜 잘 보세요. 자, 우리말과 영어를 차례차례 매칭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수식어고 사회적인 놀이를 통해 in social play. 다음 주어 아이들은 동사 배운대요. 그래서 children learn. 그리고 배운다에 쌍시옷 같은 거 없어요. 쌍시옷이 있으면 과거죠. 배웠다.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현재로 표현하면 됩니다. children이 복수이기 때문에 learn 복수형 동사 쓰면 되겠죠. 만약에 child라면 3인칭 단수 표현으로서 runs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딱히 수정할 것은 없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목적어 갈게요. 첫 번째 목적어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이 될까요? 이걸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영재가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는 간접문 혹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빈칸 개수가 하나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빈칸 개수를 맞춰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how to negotiate with others. negotiate는 그냥 협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egotiate others라는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뭐 많이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콤마 두 번째 목적어. 이 두 번째 목적어와 세 번째 목적어의 핵심은 병렬의 생략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어떻게라는 말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어떻게라는 말이 싹 다 생략됐지만 그 어떻게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영작은 여기서부터 이제 불가해져.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에 우리가 어떻게라는 말을 이미 다 넣어줬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요? How to please others. 이때 please는 남을 기쁘게 하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others 취합니다. 다음
and C, and C. 자, C는 갈등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분노를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고 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핵심만 뽑아내면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 을이나 르이라는 이제 목적어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how 다음에 다스리다라는 manage 그리고 극복하다라는 overcome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의 목적어 분노까지 적어서 how to manage and overcome the anger까지 표현을 했죠. 그런데 세 번째 목적어, 즉 A, B, and C가 무식하게 길어지는 이유는 그렇죠? 빨간색 밑줄 형광펜 때문이었어요. 그 빨간색 밑줄 형광펜을 분석을 해보면 갈등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라는 연결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는을 우리는 형용사형 어미라고 해요. 그렇죠? 영어에서 형용사형 어미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형용사 구와 절. 구는 동사를 베이스로 해서 앞뒤의 변형을 가미하는 방식이고요. 절은 주어 동사를 베이스로 해서 대수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그 대수는 관계사 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형용사의 역할하는 절은 관계사 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대시라는 관계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은 줍니다. 이런 형용사의 변형 형태가 동사 변형과 주어 동사의 변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는 두 개 중에 어떤 변형을 이용하라고 하는지 그 문법적인 조건들을 줍니다. 알았죠? 주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시라는 관계사절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가서 그런데 관계사절을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작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관계사는 격의 의미에 따라서 주격이라는 아이와 목적격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죠. 그렇죠? 그래서 대 뒤에 있는 현상만 보면 대 뒤에 동사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대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 분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에 뭐를 판단해야 되는지, 뭐를 먼저 요구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생기다라는 동사는 있지만 주어는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동사만 그냥 가지고 that arise라고 만들어주면 관계사절이 완성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장 완성했고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말에서 갈등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컨플릭트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주어 동사의 수일치만 시험 문제 나오지 그냥 우리말에서 복수가 들어간다고 영어에서도 복수 표현을 해주세요.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건 수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이터까지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교 시험에서는 컨플릭트가 답이면 보통 컨플릭트를 주고요. 컨플릭트가 답이면 컨플릭트를 줍니다. 단 그 아이가 주어 동사 수일치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알겠죠? 주어 동사 관계라면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적어놔야 되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영작 5번 문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